인생에는 누구나, 그죠? 노을이 지는 시기가 온다. 황혼의 시기가 온다. 정년 퇴직의 시기가 온다. 이때 내 삶을 어떻게 가치 있게 보낼 것이냐 하는 게 소위 이 산하빅계죠. 우리가 장식하다 하는 소리입니다. 꾸미다. 장식하다, 꾸미다. 뭘 꾸미고 장식하느냐? 산 아래. 여기 위죠. 위고, 여기 아래죠. 산 아래 태양입니다. 태양이니까 산으로 빠져내려가는 노을이죠. 노을. 또 다른 말로 우리가 황혼의 시기, 또 다른 말로는 우리가 직장인 같으면 이제 정년, 그죠? 정년 퇴직 후의 일들입니다. 이쯤 때의 그림을 나타낸 게 비입니다. 그럼 그때 왜 비라고 했느냐? 비. 장식 꾸미기라고 했느냐? 지금 노을이 지기 전에 열심히 살았죠. 땀 흘리고. 그죠? 황혼이 되기 전에 열심히 살았습니다. 자식들 키우고, 그죠? 자식들 공부 다 마치고, 또 혼사도 다 마치고, 손자도 보고, 그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좀 자유스럽죠.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메인 삶에서 이제 벗어나죠. 자유스러운데 어쩌면 이때부터 내 인생, 그죠? 내 삶이 시작이 된다. 이제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구속이 없죠. 출근하라, 보고서 써라, 그죠? 이런 것도 없죠. 그러니까 자유스러운 내 삶을 사는데 그 자유스러운 삶을 살아가고자 하면 자유를 배워야지. 그죠? 자유를 배워야 자유스럽게 살 거 아니에요. 비근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정년하고 퇴직하고 이제는 법으로 수영만 하라 이랬을 때, 근데 내가 정년 또는 퇴직까지 전까지 뭡니까? 수영을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어. 근데 나라에서는 수영을 하라해. 그럼 수영을 잘 못하잖아. 남들은 정년 후를 대비해서 뭡니까? 수영을 열심히 잘 배웠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100살까지 수영으로 인생을 즐기고 사는데 나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인생에는 누구나, 그죠? 노을이 지는 시기가 온다. 황혼의 시기가 온다. 정년 퇴직의 시기가 온다. 이때 내 삶을 어떻게 가치 있게 보낼 것이냐 하는 게 소위 이 산하빅계죠. 산하빅계인데 여기에서는 아무래도 이제부터는 나만의, 그죠? 자기만의, 나만의 뭡니까? 소위 색깔이, 그죠? 색깔이 나와야 뭐 한다? 장식이 되고 잘 꾸며진다. 이랍니다. 그래서 주역 석계정하는 데서는 비는 뭐냐? 식야라 이랍니다. 식야라. 장식식자입니다. 꿈입니다. 이랍니다.
예. 그 다음에 비는 무생야라. 꿈이 돼. 색 없는 색으로 꾸며야 된다. 좀 어려운 말이죠? 예. 다시. 힘을 쓰는데 힘없는 힘을 쓴다. 그죠? 기교를 부리는데 기교 없는 기교를 부린다. 이런 말과 같죠? 우리가 유색을 해봅시다. 유색. A라는 색깔입니다. A를 해야 내가 먹고 살았죠. A 색깔을 내야 먹고 살았습니다. 그죠? 우리 회사는, 우리 조직은 내를 A의 색깔을 내기를 원했거든. 그러니까 A 색깔을 내는 데만 내가 기계화되어 있었죠. 그런데 이제 자유스러워졌어. 그죠? 아무도 구속하는 사람이 없어. 그죠? 내한테 봉급 주는 사람도 없어. 그러니까 나만의 색. 이게 뭐죠? 색깔 없는 색. 예, 이게 참 어려운데, 이게 소위 도인이 색을 낸다고 하면, 예, 도인은 색깔이 없다. 정말로 자유스러운 사람은 색깔이 없다. 그죠? 자의 색깔, 우의 색깔은 뭡니까? 아직도 자에 치우쳐 있다는 거죠. 우에 치우쳐 있다는 거죠. 그죠? 아직도 자식의 일에 골머리를 사맨다는 거죠. 그죠? 아직도 돈에 매인다는 거죠. 돈 칼라가 돈 냄새가 난다 아이가. 그러니까 무색무취해야 된다. 아마 사나비께는 우리가 이런 황혼 시기에, 그죠? 또는 정년 시기에 인생을 마감할 때쯤 돼서 우리한테 당신은 무슨 칼라를 어떻게 장식을 하고 싶으냐 하는 그 질문을 던지고 있지 않나. 위나라 대부 극자성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군자는 근본이면 되지. 근본이 탄탄하면 되지. 그죠? 왜 무늬를, 그죠? 무늬, 소위 칼라를 가질 필요가 있느냐? 내가 근본 자세만 탄탄하면 되지. 점잖고 인품 있고, 그죠? 이러면 되지. 거기다가 무슨 또 내가 색을 입혀야 되느냐?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옆에 같이 대화를 나눈 자공이, 그 당시에 자공이 위나라에서 이제 대부를 하고 있었거든요. 예. 자공이 하하, 참 당신 참 애석하구나. 참 안 됐다. 요새 말로 하면 참 안 됐다. 속이 참 답답한 놈이구나. 이런 얘기입니다. 네 말은, 요즘 말이 나왔습니다. 네 말은, 다시 말하면, 내 말이 끄는 말, 아무리 너무나 빠르게 당기는 너무나 빠르게 달리는 말입니다. 예. 그 말이 아무리 빨라도, 네 말이 아무리 옳다 해도 혀에 미치겠느냐. 그죠? 다시 말하면, 네 말이, 사단 말이 200km를 달린다 하자. 달린다 할 때, 요이땅 하면, 시작하는데 벌써 내가 말하면 서울 가면 서울 가 있잖아. 그러니까
니는 이제 시동 걸지만은 빠르다고 자랑하는 최고급 승용차가 시동 걸는데 나는 벌써 서울 도착돼 있잖아. 말이. 그러니까 네 말이 말 같지 않는 소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는 얘기가 우리가 무늬는 칼라는 소위 본질을 나타내는 것이 돼야 되고, 본질은 또 칼라를 동반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당신이 벌써 품어내는 그 인품의 칼라가 그 속에 넉넉함이 있어야 소위 그런 소위 칼라가 보이지. 사람이 네가 가지고 있는 본질이라 하는 게 완전히 알량한 경량급인데 그 나오는 품위가 넉넉해 보이겠느냐. 그러면서 그 유명한 비유를 하나 하죠. 그럼 내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 호랭이와 표범도 아주 알록달록한, 남들이 다 좋아하고 가지고 싶은 무늬를 갖고 있다. 가죽 무늬를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나름대로 개와 양도 가죽을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같은 가죽이겠느냐? 개의 칼라로 나오는 가죽, 양의 칼라로 나오는 가죽은 양의 본질이 드러나는 것이고, 개의 본질이 드러나는 것이다. 개가 숨어 있다가 내는 것이고, 양이 숨어 있다가 내는 것이다. 호랭이의 품위가 있기 때문에 호랭이 칼라로 나타나는 것이고, 표범의 품질을 갖고 있으니까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 네가 가죽을 벗기고 나가. 호랭이 가죽, 표범 가죽, 양 가죽, 개 가죽을 벗겨놓고 났을 때 네가 호랭이 가죽을 찾아가라 그러면 찾아갈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의 소위 이 요점이 뭐냐고 그러면, 사람이 안에 있는 소위 본질, 소질이래죠. 본질과 드러나는 소위 색깔은, 그죠? 색깔은 어느 거 하나 소위 소홀히 할 수 없으니 똑같이 빛이 나야 된다. 빛이 나야 된다. 안에 있는 본질이 빛이 나면 겉으로 빛이 드러나게 돼 있고, 그죠? 본질이 뭡니까? 우중충하고 거무튀튀하면 거무튀튀하게 드러나게 돼 있다. 자,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당신 같으면 짐승에 비유했을 때 누구나 갖고 싶어하는 호랑이 소위 칼라를 낼 것이냐, 그죠? 안 그러면 개나 쥐새끼나 같은, 돼지새끼 같은 그런 칼라를 낼 것이냐. 아마 사나비께는 우리가 이런 황혼 시기에, 그죠? 또는 정년 시기에 인생을 마감할 때쯤 돼서 우리한테 당신은 무슨 칼라를 어떻게 장식을 하고 싶으냐 하는 그 질문을 던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 부처님의 법이 정말인가 싶어서 증명을 하는 것이 이제 보통 선이라고 해요. 참선. 참선을 하니까 그 기쁨을 안에서 바깥으로 막 튀어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희열이란 말이 이렇게 생긴 거거든요. 희열이 법피선열하는 데서. 제가 그 학당에서 학생들하고 이제 공부를 할 때 법정 스님이 돌아가셨어요. 입적을 하셨어요. 그때 이제 설시를 해봤습니다. 설시를 해보면서 묻기를 법정 스님이 과연 삶을 어떻게 살고 간 사람입니까? 점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잘 살고 갔습니까? 못 살고 갔습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만은 사나비께 O였습니다. 사나비께 O. O는 보통 왕의 자리죠. 임금의 자리죠. 그죠? 회사 같으면 사장, 회장 자리죠. 그죠? 집안으로는 가장 자리입니다. 이 사람 수행자니까. 그죠? 수행자니까. 왕의 자리에 올랐네요. 그죠? 그럼 뭐겠습니까? 이 동네는 최고 높은 자가 부처님이잖아. 그죠? 소위, 불의 자리에 앉은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예. 뭐 우리가 임금이라고 다 임금입니까? 그죠? 동네 동장 통장이라고 다 동장 통장입니까? 그죠? 우리 눈에는 그렇지 않는 사람이 그럴 수 있고 그런 사람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죠. 예. 그래,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절집안에서 수행하고 있다는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을 텐데 법정 스님을 두고 어떤 삶을 살고 갔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사나비께 오요. 무슨 소리입니까? B. 인생을 잘 장식하고 간 사람이다. 인생을 잘 꾸미고 간 사람이다. 그죠? 이렇게 보여져 있죠. 예. 이 얘기를 먼저 한번 하고 가보겠습니다. 6오는, 사나비께의 6오는, 임금의 자리는 비우구원이니 법정 스님이 비구니까 비구의 동산, 그죠? 불교계 또는 절집안에서 장식이 잘 되었다. 장식이 잘 되었다. 이 말은 소위 인위적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장식이 안 된 사람은 뭡니까? 인위적이죠. 그죠? 자연스럽게 장식한 사람은 뭡니까? 자연스럽게 장식한 사람은 지금 이 6.5의 비입니다. 이 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태양이 인위적으로 노를 만들겠어요? 우리가 사람이 늙어가면서 주름살이 들고 그죠? 머리가 휘어지는 것을 인위적으로 그렇게 칠하겠어요? 막으려고 애쓰지.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는 전응놀이기 때문에 황혼이기 때문에 그죠? 자연스러운 소위 자연의 질서에 따라서 꾸며졌다. 잘 꾸며졌다. 잘 장식이 됐다. 그런데 이 사람은 천 쪼가리 하나로 묶었다. 아주 뭡니까? 보잘것없는 잔잔입니다. 잔잔. 아주 보잘것없습니다. 보잘것없는 천 쪼가리 하나로 묶었다. 장식을 하는데
뭐겠습니까? 가사장삼 한 벌로 살았다. 뭐 이렇게 보겠습니다. 뭐 성녀들의 삶이 이제 좋게 말하면 저래 되죠. 그 모습이 남들이 볼 때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 말입니다. 돈 벌고 권력 가지고 살아야 세상 사람들이 잘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옷 한 벌 가지고 아주 뭡니까? 가난하게 살았으니 그것이 영 마땅치 못하다. 인색해 보인다. 그렇지만은 이 사람의 삶, 법정 스님의 삶은 끝내 길하였다. 뭐가? 부처가 되어서. 그러니 그 사람은 희열을 맛보았다. 희열. 희열이 그 안에 가득 들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잠시 희와 낙이 있는데, 그죠? 희와 낙이 있는데, 낙은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옵니다. 우리가 뭐 영화를 보고 노래를 듣고 춤을 추니까 남이 하는 걸 보고 내가 이제 기쁜 거죠. 타의에 의해서 기쁜 겁니다. 꽃을 보고 기쁘다든가 이런 거. 희는 뭡니까? 내 안에서 내가 만족하고 내가 충족하니까, 그죠? 그것이 내를 그득하게 해서 밖으로 나가는 거죠. 우리가 이 법피선열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불교에 법피선열하는 말이 있는데, 불법이죠. 불법. 불법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으면 내가 뭡니까? 그 안에 기쁨이 가득 채워지고, 그죠? 그러다가 그 부처님의 법이 정말인가 싶어서 증명을 하는 것이 이제 이 보통 선이라고 해요. 참선. 참선을 하니까 그 기쁨이 안에서 바깥으로 막 튀어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희열이란 말이 이렇게 생긴 거거든요. 희열이 법피선열하는 데서. 그래서 이 법정 스님은 소위 자기의 나름대로 공부를 이루어서 부처님 경지로 갔고,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점수가 그렇게 높나 할란지 모르지만 인색해 보이지만은 이 말입니다. 끝내 채점을 해보면 끝내 만점을 먹었다. 부처님의 점수를 받았다. 그러니 그 사람의 인생에는 뭐죠? 기쁨이 가득했다. 이 얘기입니다. 날 때를 알고 죽을 때를 알고, 그죠? 죽어서 다시 태어날 것도 알고 또다시 뭡니까? 죽어서 갈 것도 안다 이랍니다. 그거를 소위 사나비께서는 우리가 어느 경지에 가서 그랬느냐? 백비의 경지에 갔다. 빗계의 제일 높은 자리는 백비를 하라 이래 됐습니다. 백비다. 무슨 일일까요? 꾸미되, 장식하되, 니를 드러내되, 니를 표현하되, 표현 없는 표현, 꾸밈 없는 꾸밈, 장식 아닌 장식을 해야 된다. 빗계의 상의 자리입니다. 상의 자리. 상위죠. 양이기 때문에 상구입니다. 백비라 됐습니다. 백비라. 꾸미는데, 그죠? 꾸미는데 하얗게 꾸며라. 하얗게 꾸며라. 본질이, 그죠? 본질이 어떻다고요? 진실로만 소위 꾸며라 하는 게 하얀 색깔이죠. 그죠?
또는 뭡니까? 소박하게 꾸며라. 윗선으로 하지 마라. 이제 제일 윗자리에 앉아가, 인생 마감하는 자리에 앉아가지고, 아까처럼 윗선을 떤다든가, 그죠? 거짓말을 한다든가, 그죠? 없는 것도 있다든가, 한다든가, 모르는 것도 안단다든가, 그죠? 없는 힘도 있단다든가. 이제 그런 소위 윗선 떨지 말고 소박한 소위 자세를 취하도록 해라. 이렇게 얘기하죠. 결국은 하얀색은 우리가 이 1, 2, 3하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칸. 이게 뭐죠? 이 자리가 제로입니다. 제로. 제로는 숫자가 얼마일까요?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1과 마이너스 1 사이에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언제 쓰느냐? 10, 100, 1000 할 때 쓰죠. 그러나 이 숫자 하나 갖고는 뭡니까? 뭐, 여기서 0.0001% 이래 할 때 쓸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수를 무엇이라고 딱 잡아가지고 얘기할 수 없듯이, 그죠? 100이라는 색은 무색입니다. 무색. 하얀 색깔. 우리가 대낮에 밤낮에 소위 마당 앞을 나갔는데 햇빛이 쫙 내리쬐입니다. 무슨 색일까요? 색이 없다 이럽니다. 예. 그것이 우리가 백이라고 한다고 하면 순진무구죠. 순진무구. 이 백이 순진, 요 진짜죠. 순진 무구. 요 구자 요래 쓸까요? 순진무구. 여기 뭔 세릅니까? 진짜가 순수해서 진짜가 1도 가짜가 안 들었기 때문에 그걸 진순이라죠. 그죠? 순진해서 뭡니까? 티 하나, 흠 하나 묻지 않는 자리죠. 이걸 우리가 순진무구라고 그러죠. 순진무구. 그게 이 백색이죠. 백색입니다. 왜 지금 얘기가 기냐 이러면 소위 빗계의 제일 높은 자리는 백비를 하라 이래 됐습니다. 백비다. 무슨 일일까요? 꾸미되, 장식하되, 니를 드러내되, 니를 표현하되, 표현 없는 표현, 꾸밈 없는 꾸밈, 장식 아닌 장식을 해야 된다 하는 소리가 이제 백비입니다. 예. 그러면 뭐냐? 상득지하라 됐습니다. 윗자리에서 당신이 얻고자 하는 뜻을 다 얻을 수 있다. 참 이게 쉽지 않는 말인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는 결국은 이 사람은 소위 자기의 색깔도 또는 뭡니까? 자기의 본질도 그죠? 다 이룬 사람이다. 이거를 산하빛께서는 백비를 하는데 논어에서는 문질빈빈이라 이래죠. 또 다른 말로 하면 회사후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사후소다. 백비가요. 우리가 이제 그림을 그리려면 그림이죠. 그림을 그리려고 하면 뭡니까? 도화지가 하얘야 됩니다. 도화지가 하얘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이제 이 뒤에는 뭡니까? 죽음이 있죠. 이제는 해가 소위 여기 걸치면, 여기 걸칠 때쯤 되면 뭡니까? 이게 노을이 되잖아. 어? 노을이 되는데 해가 뚝 떨어지면 없잖아. 밤이 되잖아. 그죠? 예, 그랬을 때 지금 이 사람이 그림을 그리려고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됐냐? 바탕이 하얘야 된다. 우리가 더러운 도화지 있다 이럽시다. 이런저런 색깔이 묻어 있는 도화지를 합시다. 그럼 내가 그림을 그리면 내가 원하는 색을 못 입히잖아. 그죠? 예, 백비가 된 사람은 죽어도, 그죠? 자기가 원하는 자리로, 자기가 원하는 뜻으로, 그죠?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올 수도 있고 갈 수도 있다. 그걸 우리가 생사열반이라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생사열반이라. 보통 사람은 남은 나고 죽으면 죽습니다. 보통 사람은. 무슨 소리죠? 나는 줄도 모르고 죽는 줄도 모르고 그냥 살다가 죽습니다. 그러면 열반에 든 사람은 어떨까요? 날 때를 알고 죽을 때를 알고, 그죠? 죽어서 다시 태어날 것도 알고 또 다시 뭡니까? 죽어서 갈 것도 안다 이랍니다. 그거를 소위 사나비께서는 우리가 어느 경지에 가서 그렇느냐? 백비의 경지에 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이제 우리가 삶이 인생을 마감할 때쯤 돼서 이제 노을이 질 때 됐죠. 노을이 집니다. 황혼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그죠? 어쩌면 인생을 마감할 쯤 됐는데 아직은 뭡니까? 아직은 30년이 남았고 40년이 남았다 할 때 이 생을 정말로 자유스럽게 내가 원하는 색을 입혀가야 정말로 뭡니까? 삶을 잘 살았다 할 수 있고 죽음도 잘 맞이했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자리가 백비는 상득지하라. 내가 원하는 가장 윗자리의 뜻을 얻을 수 있다. 하나를 붙잡고 오래오래 영구히 바로 가야 전문성을 지니어 좋게 된다. 니꺼 된다 이 말이야. 지금 여러분 이거 보면 사나비께가 여기 불이 있죠. 요도 불이 있죠. 요까지가. 그죠? 불꽃이죠. 불꽃. 지금 우리가 저녁 노을이 지면서 마지막 불꽃을 토하지요. 인생의 마지막 정열을 토하지요. 그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좋은 말로 하면 치열한 불꽃을 피우려고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삼이, 지금 93이거든요. 삼의 응은 상입니다. 이게 상입니다. 근데 이 음양이 뭡니까? 양양이죠. 음양이 아니고 양양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내하고 응이 안 되죠. 다시 말하면 위에 이 어른이 결재권을 가있다 이럽시다. 결재권이 있는데 내가 기한서를 가져가면 뭡니까? 이 사람이 뭡니까? 벌써 들어오는데 전기가 안 통하잖아. 양양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무슨 티를 잡았어도 돌려보내려고 하겠죠. 그러려고 뭡니까? 그 안에 요런 뭡니까? 물이 들어있네요. 물이 보입니까? 험한 일이 보인다 이 말이야. 다시 말 어려움이 있다 이 말이야. 어려움이. 그죠? 어려움이 있다 이 말이야. 여기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 생생주역은 저한테 제가 강의하는 생생주역 이런 게 보여야 됩니다. 예, 이런 걸 보시라고 가끔씩 얘기하는 거예요. 다는 얘기 못해도. 그죠? 그러면 내친 김에 이게 양을 한쪽으로 모으면 요게 음이 열로 가면 양이 열로 들어오겠죠? 음이 열로 가버리고 양이 열로 오면 한쪽으로 모아지죠? 음은 음대로 양은 양대로. 이러면 이제 지천태입니다. 그죠? 좋았던 시절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좋았던 시절이 뭡니까? 내가 정년전, 또 뭡니까? 퇴직전, 황혼전, 저는 노리 되기 전 잘 나갔잖아. 그죠? 잘 나갔잖아. 근데 지금 막 차를 몰고 촌에서 서울로 돌아가지고 강원도로 해가지고 다시 동양으로 내려왔다 이겁니다. 아니 내가 지치잖아. 힘없잖아. 그죠? 그때쯤이라는 거지. 예. 그렇지만은 삶은 뭡니까? 앞으로 살아갈 날이 또 살아온 만큼 남아있네. 이런 뭐 50에 회사를 그만두는 사람도 있잖아. 일을 그만두는 사람도 있잖아. 근데 100살 살아. 60에 그만둔 사람 뭡니까? 120살 살면 많이 남았잖아. 그죠? 이 삶은 내가 사는 대로 가잖아. 그렇잖아요. 계산이. 그러니까 남아있다는 거야. 남아있는데 내가 뭡니까? 앞으로 살아갈 날에 이 사람이 결재권자인데 잘 살았다 못 살았다고 점수 줄 사람이 내하고 뭡니까? 양양으로 전기가 안 통해. 근데 나는 어디 있다? 물속에 빠져있네. 물속에 빠져있네. 어디에? 내보다 아랫물과 내보다 윗물. 그러면 사람을 칩시다. 내 윗집에 소위 누나가 있고 아랫집에 동생이 있네. 여동생이 있네. 그죠? 누나가 있고 동생이 있네요. 남자니까 여도 마음 쏘고 여도 마음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위에서 볼 때 위에 결재권자 할배가 볼 때 보니까 이놈 나쁜 놈이다. 그렇습니다. 그거를 지금 93에서 주공이 효사로 비녀 장식하는 그치 해라. 네 인생을 살아갈 인생을 잘 꾸며 나가듯이 해라. 어떻게? 유여라. 물에 푹 젖듯이. 지금 물에 젖게 되어 있네요. 요 유자가 나온 이유가 요 물에 빠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에 젖듯이. 자, 물에 젖는다 하는 얘기를 두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는 술에 빠져 산다. 맞죠? 여자에 빠져 산다. 마약에 빠져 산다. 가능한 얘기입니다. 예, 뭐 요새 뭐 유아인이가 이것 때문에 욕을 보던데 이것뿐만 아니라 뭐 학교 주변에도 이런 마약물을 가지고 유혹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니까 학생들뿐만 아니라 부모들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죠. 예, 언제든지 선천과 후천 가는 요 개벽 시대에는 언제든지 뭡니까? 마구니 사탄이 끓습니다. 우리가 사춘기 하는 거 있잖아. 사춘기에서 뭡니까? 딱 넘어가려 하는데 갱년기에서 딱 넘어가려 하는데 그죠? 그때가 무서운 일들이 끓게 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내가 지금 선천 마감하고 앞으로 살아날 후천 시대를 대비를 하려고 그러면 여기에 빠질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에, 그죠? 내가 좋아하는 분야에, 그죠? 그게 운동이 되었든 그게 뭡니까? 예술이 되었든 내가 잘하는 분야에 빠지는다 이 말입니다. 술에 빠지고 여자에 빠지고 마약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운동, 그죠? 내가 좋아하는 어떤 음악이나 그림이나, 그죠? 또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 그런데 빠져서 전문성을 지닌다는 거지. 전문성이 뭡니까? 물에 젖듯이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그래 하는데 한번 보세요. 30대 정도가 되면 요걸 1, 2, 3, 30대죠. 지금 막 퇴직하고 나면 황금기에 나면 아직도 힘이 남아 있거든.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거든. 이쪽도 하고 싶잖아. 그럼 이거 하나 이것도 내 차지 안 되잖아. 그죠? 양다리 걸치면 어느 것도 안 되잖아. 그죠? 하나를 붙잡고 오래오래 영구히 바로 가야 전문성을 지니어 좋게 된다. 네 거 된다 이 말이야. 요새 뭐 내가 사진 기술 배우고 싶다. 좀 오래 배워야 되잖아. 한 석 달 나가보고 다 배웠다든가. 그죠? 석 달 나가고 뭡니까? 아이고 나 어려워서 뭐 하겠다. 그러면 누가 기술자가 돼? 내가 요즘 커피를 배워가지고 조그마한 우리 집을, 헌집을 개조해서 내가 평생을 거기서 뭐 해보겠다고 생각이 들면 커피를 남보다도 많이 잘 배워야 되잖아. 그죠? 손님 응대하는 것도 배워야 되고. 그죠? 그런 것도 오래오래 가야 된다. 어떤 가치를 가지고. 여기 지금 정자가 요렇게 돼 있죠. 요게 조개가 이 화폐니까 이 가치죠, 가치. 그러니까 옛날에 조개 중에서 상당히 가치가 많이 나가는 조개가 있는 겁니다. 요즘 뭐 전복을 예를 들면 요즘 양식하는 전복 있잖아. 그 다음에 자연산 전복 있잖아. 값이 완전히 다르잖아. 고기도, 그죠? 우리가 도움이라 해봅시다. 그냥 양식에서 생산하는 도움 있잖아. 근데 제주도 앞에서 낚아 올린 도움 있잖아. 그 맛이 다르잖아. 그렇듯이 옛날에 조개 중에 가장 소위 이 돈으로 바꿀 수 있는 조개가 있었답니다. 그 조개가 뭡니까? 이게 최상이잖아. 최상의 가치잖아. 오래오래 해야 최상의 가치가 나오는 거야. 그걸 바로 하라는 거야. 바로 정자가 되게 바로 정자. 바로 해야 길타. 공자님 말입니다. 이게 공자님 얘기입니다. 이 주공의 얘기를 공자님이 오래오래 바로 해서 길하다 하는 것은 그래 하면 어떤 누구도 끝내 당신 너를 보고 능멸할 수 없을 것이다. 보통 깔보잖아. 우리가 깔본다 하잖아. 아래로 본다 이 말이야. 이 결제자가 내가 볼 때는 아래에 있잖아. 실력 없으니까 아래로 보지. 내가 능력 있고 실력 있으면 깔보겠나 이 말이야. 이거 다 네가 책임질 하겠지. 앞으로 세상은 이게 뭡니까? 요 보면 여러분 요게 진이 나옵니까? 저게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3이 냅니다 지금. 자, 요 두 개에 내가 허적거리지 말고 딱 뭡니까? 영정하는 기운으로 가면 뭡니까? 요까지가 뭐죠? 이 환한 뭡니까? 미래는 보장이 될 뿐만 아니라 요게 사진례입니다. 이 사진례. 내가 뭐죠? 제출호진이라 이랍니다. 제출호진이라 이게 설계전에 있습니다. 제출호진이라.
지인, 여기 지인이거든요. 지인에서 뭡니까? 제왕이 출현한다. 황제 자리에 앉는다 이 말이에요. 비록 지금 나는 세 번째 자리에 있지만 위에서 보면 네 번째잖아. 밑에서 보면 세 번째 자리에 있지만 앞으로 내가 이게 영정하는 소위 뭡니까? 기운, 실력, 그죠? 전문성을 지니면 남은 세상을 내가 황제의 예우를 받을 수 있을 만큼 좋아진다. 그러니 끝내는 누가 나를 능멸할 수 있겠냐? 능멸할 수 없다. 그죠?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쪽 정부에 있는 가까운 사람이 걔를 뽑았습니다. 앞으로 노무현 대통령은 앞날이 어떻게 되겠냐 이러니까 사나비께 초여였습니다. 이게 초구입니다. 그죠? 초구 제일 아랫자리입니다. 이제 우리가 퇴직하고 집에 왔네요. 집에 왔습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내를 좀 장식하라 이 말입니다. 내를 잘 꾸미라 이 말입니다. 그죠? 모욕도 매일 해야 되고 면도도 매일 해야 되고 화장도 매일 해야 되죠. 근데 퇴직했다고 출근하지 않는다고 일터가 없다고 그죠? 모욕도 안 하고 그죠? 머리도 매일 안 감고 그죠? 화장도 매일 안 하고 이래 처져서 누워서 살 수 있다. 간단히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면 경고장이 날아갑니다. 처음에는 첫 자리는 사거라. 차를 버려라. 차를 버려라. 여러분 어느 친구 얘기하는 거 있죠? 여러분 친구 중에 그런 사람 있죠? 정년하고 나서 네 걸어 다니는 사람 있죠? 그리고는 도보하라. 걸어 다니라. 아무래도 이제 운동을 많이 하라는 소리가 나오겠죠? 자, 아직도 60년이 남았습니다. 그럼 갈 길은 뭡니다? 그러니까 다리에 힘이 있어야 되죠. 다리에 힘이 있어야 되는데, 네. 버릇대로 자가용 타고 다니고, 그죠? 남의 차 타고 다니는 버릇을 기르면 다리가 힘이 죽겠죠. 예.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운동을 하라 하는 면이 있고, 두 번째는 뭐냐? 지금 꿈이 돼 내 자신을 가장 낮추어라. 이래 됐습니다. 낮추어라. 누가 탈 것을 보내줘도 타지 말고, 그죠? 양보하는 소위 마음을 가져라. 이것도 자기 단속입니다. 요거는 요 빅계의 초위에 해당되는 소리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보고 당신 보고 소위 어느 자리에 높은 자리에 추천했다 합시다. 기관장 자리나 또는 뭡니까? 연구원장 자리를 추천했다 합시다. 했을 때 어떻게 한다? 그 자리를 가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 자리를 가지 마라. 타지 마라 했으니까. 차 타는 거니까. 차를 버려라. 올라타지 마라 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장식이라는 게 내가
내가 가야 될 곳이 아니고 내가 모르는 곳인데, 이 사람한테는 지금 현재 뭐냐? 자기를 낮춘 양보와 겸손이 뭡니까? 자기를 장식하는 거다. 뭐 얼른 누가 내보고 경력 있다고 경력직에 오락하면 얼른 갈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지금 이런 경우에 빅계에, 그죠? 빅계에 이런 경우에 소위 초구 1의 상황에 해당되면 이 말입니다. 아직은 덤석 잡지 마라. 양보를 해라. 그죠? 겸손으로 내 자신을 좀 조절을 할 필요 있다. 제약을 좀 둘 필요 있다. 그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니한테 맞는 뭡니까? 장식이다. 니한테 맞는 꾸밈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대한 얘기가 실례로 노무현 대통령이 당시에 소위 민주당인가요? 민주당이 의석수가 부족하니까, 뭐 지금 윤석열 대통령처럼 의석수가 부족하니까 야당한테 밀려서 자기 뜻대로 소위 정부를 이끌어가지 못하니까 소위 연합정부를 소위 생각이 있었고, 그게 이제 야당 대표가 당시 박근혜 씨죠, 안 받아주니까 나쁜 대통령이라고 그런 얘기를 했죠. 안 받아주니까 소위 뭐라 합니까? 소위 뭐 발언을 선거 때 우리 좀 많이 찍어달라,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잖아요, 대통령이. 그래 했더만 그게 이제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걸려서 탄핵에 걸렸죠. 탄핵에 걸렸는데, 그때 소위 그쪽 정부에 있는 가까운 사람이 걔를 뽑았습니다. 앞으로 노무현 대통령은 앞날이 어떻게 되겠냐 이러니까 사나빅계 초여였습니다. 이게 뭐죠? 차를 버려라. 그리고 걸어라. 임금이지만은 1호차 있잖아. 탈 수 없다는 거야. 타고 싱싱 빨리 달리고 싶지만은 지금 상황이 그렇지를 못하다. 그렇죠? 이거 보세요. 일 앞에 큰 물이 있죠. 큰 물. 큰 감이죠, 이게. 큰 감이 있습니다. 이 큰 물을 내가 이길 수가 없잖아. 그건 어쩌나. 걸어라. 차 타고 차에 빠진다, 이 말이야. 차가 물에 빠진다, 이 말이야. 그죠? 그러니 절대 탈라고 생각하지 마라. 마땅히 탈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래서 그 양반이 이제 욕을 받죠. 욕을 받는데, 그걸 알았더라고 그러면, 자기가, 소위 그 탄핵 받을 정도로 용기를 냈겠습니까? 그죠? 잘 답답이니까. 정치를 잘 하고 싶은데, 훌륭한 대통령이 되고 싶은데, 마음대로 안 되니까. 야당이 자꾸 딴지를 걸고 발을 거니까. 그죠? 그런 상황까지 갔는데, 그 신뢰가 지금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이런 제가 예를 드는 거는 뭐를 얘기하느냐? 우리 이것도 옥모지신에 속합니다. 옥모지신, 그죠? 이게 고전이지만은 지금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죠? 이것이 응용이 돼야 되죠. 도움이 돼야 되죠. 글 속에 그냥 글로 남아 있으면 그냥 문자에 불과합니다. 그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오늘과 내일을 비추어 본다고 그러면 큰 소위 도움이 되겠죠.
누구나 그렇습니다. 임금이 아니라도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이 있는데, 계획이 있는데 지금 잘 되겠습니까? 물었는데 사나빚게 일이다. 뭡니까? 타고 갈 차를 버려라. 그리고 걸어라. 타면 안 된대. 반드시 타면 안 된대. 천천히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갈 날이 많다. 한 방에 보내려고 생각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참고하셔서 그것이 내 긴 인생, 소위 100년 남은 긴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지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갑이라는 나라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기울 들었죠. 그러면 우리나라 갑인이라고 하는 나라인데 소위 천간지지를 하면 갑진이니까, 그죠? 갑진이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땅에다 힘을 주는 뿌리를 내리는, 그리고 뭡니까? 위로, 그죠? 힘을 솟아내는 에너지가 들어온다는 거죠. 뭐 주역을 아는 사람 또는 역술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좀 예민한 부분, 어쩌면 금기사항일 수 있는 부분이 뭐냐고 그러면 소위 남북 통일 문제입니다.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되죠.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일본의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대동아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네. 2차 대제이죠. 일본이 뭐 세계를 삼켜 물듯이 일어났습니다. 일어났는데, 이제 여론이 이제 중요하죠. 일본이 망할 전쟁을 한다 이러면 소위 이 군인들이 동원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여론을 일으킬 사람들에게 요즘 같으면 이제 이렇게 봉투를 주면서 소위 작업을 합니다. 그래 하는데 그 중에 한 분야가 여러 분야 있겠습니다. 역술인에게 비밀리에 회합을 시켜가지고 반드시 이번 전쟁은 일본이 이긴다라고 해라 라고 합니다. 아니 뭐 징집 이 짱이 날아오면 안 갈라고 도망가던 사람도 이긴다 하니까 갈 안 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역순위를 동원해서 여론을 조성했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금의 우리 현실도, 그죠? 녹록지 않지요. 늘 미사일이 우리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상황이라서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어느 도인이, 어느 역학도가 남북 통일은 언제쯤 되는가 하고 물었는데 다행히도 사나빚게, 지금 우리 공부하는 사나빚게 상과 초가 상위와 초위, 상여와 초위가 변동이 나왔습니다. 변동이 나오니까 요래 되겠죠. 상하 비가 이렇게 변동이 나오니까 비에서 겸계가 됐죠.
북기에서 경계가 됐죠. 네. 산하빅기에서 지상 경계가 됐습니다. 두 개가 문제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결론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론은 요게 진입니다. 예, 진입니다. 예, 요게 이제 묘입니다. 묘입니다. 이건 좀 다르죠. 이건 육효풀입니다. 육효풀이. 그래서 요게 이제 유입니다. 유. 예. 여기 인이고요. 예. 뭐 공부하신 분은 알겠습니다만은 처음 들으신 분은 그냥 듣고만 계세요. 올해가 계면요입니다. 이게 올해가 23년도가 계면요입니다. 계면요. 여기 묘죠. 예. 내년 2024년도가 갑진년입니다. 갑진년. 요 진입니다. 예. 진입니다. 이게 뭔 얘기일까요? 장식한다, 꾸민다, 화려해진다. 그죠? 남 보기가 좋아진다. 이런 꾸미니까 좋아지죠? 그렇잖아요? 내가 계급이 없으니 계급이 붙어지면 좋잖아. 그죠? 내가 재산이 늘어나니까 재산이 늘어나자, 이거는. 그래, 좋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 24년도에 소위 우리 국운이 상당히 좋아진다. 상당히 좋아진다. 어쩌면 남북 통일을 이야기할 수 있는 좋은 기점이 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역학도는 저한테 가져와서 하는 얘기가 선생님 내내 통일될 것 같은데요. 그런 얘기 하는 건 아니야. 그는 절대 금기사입니다. 그래서 기운이 좋아지죠. 우리나라가 갑이라는 나라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기운 들었죠. 그러면 우리나라 막 갑자라, 우리나라가 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갑인이라고 하는 나라인데, 소위 천간지지를 하면 갑진이니까, 그죠? 갑진이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땅에다 힘을 주는, 뿌리를 내리는, 그리고 뭡니까? 위로, 그죠? 힘을 솟아내는 에너지가 들어온다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가 유니까, 유는 이제 이 서양이란 얘기죠. 서양, 서쪽이니까, 그죠? 이건 동쪽이죠. 동방, 동양. 그 대표 이제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하고 합이 잘 되네요. 이게 뭐냐고 그러면 닭띠와 뭐죠? 용띠는 합이 잘 됩니다. 닭띠가 서양이고 우리나라가 동양인데 닭띠와 용띠가 합이 됩니다. 그러니까 혼삼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닭띠, 용띠가 소위 잘 합이 좋다 이 말입니다. 무슨 일을 하는데 용띠가 닭띠 일을 하면 합이 잘 되죠. 닭띠가 용띠 용날 해도 마찬가지고요. 닭, 용이 합이 잘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외세의 기운도 좋고, 또는 만약에 이게 북이고 이게 남이라고 그런다고 그러면 남도, 북도, 그죠? 북한도 우리하고 이제는 좀 대화를 하고 좀 뭔가 도움을 줄 거 있으면 주고 받을 거 있으면 받아야 되겠다 하는 기운이 도는 해라고 봐져요. 네, 요 얘기는 이 풀어서 얘기해야 되는데 요 얘기로 상과 초 얘기로 가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덧붙여서 얘기를 하면 강정산이라는 사람은 우리나라 기운이
2025년도 1년 늦게 보죠. 2025년도에 통일 기운이 보인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오선이 다섯 신선이 둘러 앉아 가지고 바둑을 뜨는 형국이다 이랍니다. 형국이다. 우리나라가 우리 조선이 이 양반도 구한말 사람이니까 다섯 신선이 둘러 앉아서 바둑을 뜨는 형국인데 다섯 사람 중에서 두 사람은 흑돌과 백돌을 가지고 바둑을 뜨는 사람이고 여기 바둑판을 놓고 이렇게 뜨는 사람이고 그 다음 두 사람은 옆에서 훈수 뜨는 사람이다. 오선 중에. 그 다음에 한 사람이 이 사람이 주인이다. 이 사람이 주인인데 바둑파이 끝나니까 이 사람 뜨는 사람도 훈수 뜨는 사람 다 가버리고 그 다음에 바둑판과 바둑돌을 치우는 주인이 소위 다 가져가더라. 이런 얘기예요. 이 얘기를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러면 강대국, 우리 조선은 강대국, 미국, 소련, 중국, 일본, 지금은 우리가 미중이 이렇게 뜬다고 봐야죠. 그죠? 바둑 뜬다고 봐야죠. 그럼 일본, 소련이 훈순다고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인은 뭡니까? 우리나라죠. 우리나라 이제 남북입니다. 그죠? 이거를 정리를 해야 되잖아. 흰 돌은 흰 통에 넣고 또 검은 돌은 검은 통에 턱 넣고 그 다음 뭡니까? 저 방구석에 탁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소위 기운이 다섯 신선이 바둑 뜨는 기운이 우리 25년에 있다 하는데 어느 앞서서 얘기한 역학도는 23년을 내년 24년이죠. 24년 갑진년에 그죠? 요게 닭이죠. 닭을 한자로 뭡니까? 닭개자입니다. 용은 용자고요. 계룡상. 이건 이제 한국으로 보는 거죠. 우리나라 기운이 그죠? 통일의 기운이 멀지 않은 것 같다. 특히 또 내년은 용의 해이기 때문에 우리 계룡의 소위 산 쪽에 그죠? 기운이 솟아나서 국운을 펼쳐가고 또 우리가 바라는 통일들이 이루어져 나갔으면 하는 게 저 개인적으로도 바람입니다.